오늘은 홍윤숙 시인의 가을 집짓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열정과 고뇌로 방황했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과거의 모습, 어떤 모습, 열정과 고뇌로 인한 방황이겠죠. 에서 벗어나 평안을 경험하는 자아의 내면을 형성한 시이다. 가을을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려두었던 집을 수리하는 화자의 행동은 본연의 자아를 되돌아보고 이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낸 것이며, 화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치유하면서 평온과 안식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뭐를 통해, 그렇지, 이미지를 통해, 체크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행에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이별이라는 부정적인 시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무엇을 평안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야지.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국화꽃 한두 송이 바람을 물들이면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 모아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가서 한 생에 버려두었던 빈집을 고쳐야지. 수십 년 누적된 병인을 찾아 무너진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상한가지 다독여 등불 앞에 앉히면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른다.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고 이제는 수리하는 노고로 밤을 밝히는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의 평안으로 온다.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라고 시를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야지. 가서 한 생에 버려두었던 빈집을 고쳐야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빈집으로,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서 빈집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시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돌아가야지. 자, 돌아가야지, 고쳐야지. 어떤 시행의 반복과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자아를 회복하려는 화자의 다짐이 드러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아를 회복하려는 화자의 다짐은 요 행만 가지고는 모르죠. 전체를 읽었더니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체크가 될 것입니다. 자,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국화 한두 송이 바람에 물들이면, 자, 국화 한두 송이, 가을을 드러내는 소재죠. 결국은 전나무 그늘이 엷어지니까 여름이 사라지고 가을이 되면 이라고 하는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고요.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 잠깐 just in the moment. 흩어졌던 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던, 갈등하던 이런 뜻이겠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던 영혼의 양떼, 영혼 이퀄 양떼가 되겠죠. 은유법이에요. 그러면서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라고 하는 건 방황했던 젊은 날의 영혼, 과거를 모아서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떠나온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방황을 끝내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야지,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영혼이 흩어져 있다가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바로 뭡니까? 어떤 내적 갈등을 없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연의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평안을 찾아야지 라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떠나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래적 자아 내지는 본연적 자아라고 봐야 될 거예요. 됐습니까? 가서 한 생에 버려두었던 무엇을, 빈집을, 어떤 집이야? 방황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내면의 영혼을 고쳐야지 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노란색, 요거
요거 떠나온 집과 그 다음에 빈집은 결국 뭡니까? 추상적 공간 내지는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진짜 집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가야지, 돌아가야지, 고쳐야지 라고 하는 야지를 통해서 화자의 무엇을, 다짐과 무엇을,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행부터 6행까지는요 결국 방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7행부터 봅시다. 수십 년 누적된 쌓이고 쌓인 병의 원인을 찾아, 병인을 환자 이렇게 해석하지 맙시다. 병의 원인, 뭐의 원인? 내적 갈등의 원인을 찾아 무너진 담을 쌓고 집에 담이 무너졌어. 집이라는 게 뭐였어? 내면의 영혼이라고 했어. 그러면 내면의 영혼이 무너졌네. 상처 입은 영혼을 어떻게 하고 쌓고 고치고, 상한가지 한마디로 뭐야?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여서 등불에 앉히면 결국 뭡니까? 병의 원인을 찾아서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이고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뭐뭐처럼 뭐뭐같이 마치 뭐뭐인 듯하다. 뭐예요? 치유법이죠. 그러면서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야? 따뜻한 밤이야. 왜 따뜻해? 만월이거든. 보름달이야. 꽉 찬 보름달이야. 한마디로 무엇이 꽉 차서? 그렇죠. 내면의 평안이 꽉 차서 따뜻한 밤이 오고, 그러니까 이 밤은 부정적 시어가 아니야.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십 년 누적된 병인들이 가만히 수묵으로 떠오른다. 이때 망가진 부분들은 과거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망가졌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참모습을 온전히 마주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렇게 마주했을 때 단비처럼, 직유법이고요.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잠깐. 평화는 평화인데 어떤 평화야? 쓸쓸한 평화야. 즉 뭐야? 내면의 평화이면서 혼자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쓸쓸하다고 본 거예요. 안식의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쓸쓸한 그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설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7행부터 13행까지는요. 집을 고치며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과거죠. 부서지는 열기 뭡니까? 내적 방황과 갈등이죠. 나를 지새고 이제는 현재가 되겠네요. 수리하는 노고는 뭐야? 그렇지, 집을 고치는 거야. 뭘 고친다고? 영혼을 고친다고. 현재죠. 밝히는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꾸법이면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가을은 지금이죠. 가을이 됐어요. 그죠? 자, 성숙의 계절이고요. 성찰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무엇으로 온다? 평안으로 온다. 이게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라고 본다면,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온다는 것은 결국 내적 평안을 얻은 화자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깊은 잠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거죠. 뭐야? 행간걸침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의 잠깐 쉬고 평안으로 온다 라고 해서 뭐 시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얘기한다면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 뭐라고 했어요? 그죠? 과거에 방황하던 과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성숙에 이르는 상황, 한마디로 역설법이죠. 따뜻하다와 이별이 온다 라고 하면서 18행까지 시가 끝을 맺습니다. 결국 14행부터 18행까지는 집을 고친 뒤 내면의 평화를 얻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성찰적 어조이다.
방황하고 고뇌하던 과거의 삶을 극복하고 누리는 내면의 평안을 다루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영상화하고 있다. 자, 시상전개 방식.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보겠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한때는 과거, 이제는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과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무너진 담, 내지는 상한 가지. 그렇다면 현재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너진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있죠. 상한 가지를 다독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게 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화자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의 화자는 수리하는 도구로 밤을 밝히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화자는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른다 라든가 꿈도 없이 깊은 잠의 평안으로 온다,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라고 노래함으로써 과거에 부서지는 열기로 인한 방황과 고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안의 상태에 도달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자, 일단 비유법을 본다면 이런 게 있죠. 뭐예요? 영혼의 양떼, 만월처럼 따뜻한 밤,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평화 등등을 통해 영혼, 밤, 평화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양떼, 만월, 단비로 비유하여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행간걸침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의 평안으로 온다. 이 없이까지 할 건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깊은 잠이와 평안을 의도적으로 행을 나눔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설법 두 군데 나와요. 그죠? 쓸쓸한 평화, 따뜻하게 이별, 따뜻한 이별 이거죠. 평화라든가 따뜻하다라는 긍정적인 시어와 쓸쓸하다와 이별이라는 부정적인 시어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혼자서 누리는 안식의 시간 내지는 이별에 의한 내면의 평안과 성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홍윤숙 시인의 가을집 짓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